196조. 이거는 미국의 물리학자 에슈킨 얘기라고 나와서 빗덫에 관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는 옆에 써놔 광학 집계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물론 니네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빗덧 얘기가 맞는데, 근데 에슈킨의 기본 개념은 광학 집계입니다. 그리고 니네 이거 만약에 좀 더 찾아볼 때는 검색어를 광학 집계로 해야 돼요. 빗덧으로 검색을 하면 수능 특강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빗덧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공식 용어 같지는 않고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 라이트 트래블 찾으면 안 나와. 광학 집계로 찾아야 돼요. 이 광학 집계 개념을 처음에 끌고 오신 분이 바로 에슈킨인 거고요.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니네 책에도 써있고 교재에 써있잖아요. 이게 에슈킨 할아버지가 96살 때 받으신 거래요. 그때 인터뷰 하는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인터뷰 끝에 자 그럼 나는 이제 다시 연구하러 갈게요. 그러고 갔대요. 96살에. 아니면 22년일 거야. 그때 태어나신 분?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받은 다음에 2020년에 98살 때 돌아가셨대지. 노벨상 받고 2년 있다 돌아가셨대요. 슬프겠지만 충분히 사셨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아마 연구를 계속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 에슈킨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유명한 벨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를 할 때 연구한 게 광학 집계 빗덫의 개념인 거고, 여기를 은퇴한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연구소를 꾸몄대. 그래서 계속 연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96살에 요걸로 받은 게 요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 자, 여기서 연구를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니네 두 번째 달 처음에 레이저가 60년에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에슈킨 할아버지가요, 레이저가 나온 다음에 입자와 입자에 관한 힘, 이거를 연구하다가 요 개념을 끄집어낸 거야. 이거를 발견을 하고 7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하다가 벨 연구소에 그거를 보고할 수밖에 없잖아. 보고를 했더니 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과학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입자의 포획에 관한 거 연구를 계속 했거든. 같이 에슈킨 할아버지도 같이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요거 관련된 연구로 스티븐 추가 1997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에슈킨 할아버지는 못 받는 거야.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 스티븐 추는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까지 한대요. 분명히 기본 개념은 에슈킨 할아버지가 만든 거고, 스티븐 추는 그걸 활용한 거고, 요거 연구할 때 에슈킨도 같이 했던 거고, 근데 정작 받은 건 스티븐 추고, 그리고 이후에 한 5년, 6년 이따가 얘기할 광학 집계가 이거 이제 실용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몰라도 확실히 개념 모르고 원리 몰라도 쓸 수는 있잖아요. 니네가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 원리는 모르잖아. 만들 수도 없잖아. 그래도 잘 타잖아요. 사서 쓰는 거잖아. 이게 보편화가 돼서 웬만한 연구소, 대학의 연구소 아니면 웬만한 사기업 아무나 다 쓰는 개념이 돼버렸거든요. 되게 좋은 거고 되게 쉬운 거야. 근데 그게 2000년대쯤에 상용화가 된 건데 그때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한참 후에. 그러니까 에슈킨 할아버지가 이상할 수밖에 없지. 이제는 널리 알려진 기술로 내가 왜 지금 노벨상을 받지? 이런 생각으로. 뒤늦게 준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요.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줄 볼게요. 이런 이유로 빗덫은 미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
그치. 현미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자현미경 보기도 했고. 근데 이 빛덧 혹은 광학 집계의 진정 의미는요. 미시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볼 수만 있었는데 이거 이후로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세포 핵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내가 얘를 빼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 있는 핵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대단한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지배력, 통제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에슈킨 할아버지다. 그래서 2018년에서야 비로소 상을 줬다. 그러니까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거를 뒤늦게나마 인정받은 게 2018년의 노벨상이다. 그래서 물론 돌아가실 때가 된 거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거. 물론 연구가 좋아서 계속 하셨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설명합시다. 에슈킨의 빛덧 광학집계의 기본 원리는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레이저야.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레이저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요. 맨 가운데는 가장 센 레이저. 그 다음에 둘러가면서 조금씩 약한 레이저를 쏴요.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면 한가운데가 중심축이겠지? 가장 강한 레이저의 중심축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레이저가 얘를 뚫고 지나가면서 이 입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지나보면 가운데 다 모입니다. 이게 에슈킨의 기본 원리예요. 다 모이니까 이거는 광학 집계 얘기하는 거야. 에슈킨 할아버지가 자, 그렇다면 내가 중간에 이렇게 볼록 렌즈를 하나 넣어봐야겠다. 그러면 레이저가 모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일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중심축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입자가 있잖아. 얘네는 렌즈는 통과 못하니까요. 입자는 렌즈를 통과를 못하긴 하지. 여기 있는 입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더 강해진 레이저를 인해서 가운데 완전 밀착이 된대요.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레이저를 쏘면 계속 이 방향으로 올 거 아니냐? 이렇게 모여서 진행할 거 아니냐? 그러다가 막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레이저를 꺼요. 툭 끄면 얘네가 뚝 떨어지는 거야. 어디에? 내가 놓고 싶은 곳에. 이게 집계의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리는 강한 레이저와 약한 레이저 뭉쳐있는 레이저를 쏘게 되면 입자가 그거를 따라가다가 중심축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모은 레이저를 쓰는데 그렇게 모아서 계속 진행을 시키다가 딸려가는 거야. 딸려가다가 얘를 멈추면 뚝 떨어져. 그럼 여기. 아니면 내가 더 진행을 시키고 레이저를 끈다. 그러면 이 입자들은 여기에 모일 거예요. 옮기고 싶은데 옮긴다고 해서 이거를 집계라고 합니다. 근데 레이저를 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광학 집계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단락. 1960년에 레이저가 출현하면서 여러 빗줄기를 합친 빛다발을 가늘게 집중시키는 게 가능해졌다. 중요한 건 빛다발이에요. 하나 가지고 안 되고요. 여러 빛다발을 합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력이 100짜리 레이저를 쏘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100보다 작은 거, 더 작은 거를 묶어서 다발로 쏘아야 하는 거야.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형 입자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보다 클 때 입자를 향해 빛의 세기가 가운데가 강하고 변두려 갈수록 약해지는 빛다발을 쏘게 되면 빛다발의 중심축 쪽으로 입자는 힘을 받아 끌려온다.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쏘면 얘네들이 중심축으로 끌려온답니다. 그럼 이제 니네가 궁금해야 되는 건 아니 왜요?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 왜요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입자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굉장히 큰 입자가 하나 있고요.
레이저의 진행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가 센 거고 작은 거 이렇게 되겠지. 자, 편의상 요 방향에 빛이 하나 들어왔고요. 들어왔다고 칠게.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제일 끝에를 다시 봐요. 입자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보다 커야 돼요. 얘가 얘네보다 굴절률이 커야 돼. 더 많이 꺾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A잖아요. 얘를 편의상 80짜리의 출력 에너지 레이저라고 할게요. 얘는 편의상 20으로 하고요. 얘는 B 레이저야. 얘가 들어가면 한번 꺾여요. 그리고 나갈 때 한 번 더 꺾여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매지 그 굴절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게 B고요. 이게 A예요. 그렇잖아? 중심축에 가까운 게 나갈 때는 바깥으로 나가고요. 먼 데 있는 애는 중심축 쪽으로 갑니다. 뭐가? 레이저가. 헷갈리지 마요. A하고 B는 레이저일 뿐이에요. 여기서 퀴즈. 만약에 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럼 얘는 어디로 휠까요? 어디로 꺾일까? 안 꺾입니다. 얘는 굴절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통과해요. 쫙 통과야. 얘는 딸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요. 이 80짜리 A가 나갈 때 20짜리 B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어떻게 나가요? A랑 B랑 다 입자를 탈출을 하는데 그냥 탈출이 아니라 입자를 밀면서 탈출을 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이 A가 나갈 때 얘를 밀고 나가는 거고요. B가 나갈 때도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발생하는 반작용 힘이 있거든요. 그걸 FA하고 FB라고 하자고. 얘는 반작용 따질 때는 그러니까 이 입자가 움직이는 힘 따질 때는요. 이 입자의 중심축에서 뭔가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선은 우연히 여기 겹친 것뿐이지 일부러 맞춘 건 아니에요. 자, 이 FA요. 80짜리의 레이저가 입자를 밀면서 나가는 힘은 대략 이만큼 된다고 칠게요. 이게 FA의 힘이에요. 80. 그 다음에 B는 이 지점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갖지 말고 가운데로 그냥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입자가 움직이는 힘을 다 합쳐봐야 되기 때문에. 자, B 같은 경우는 봐봐. A가 이쪽이니까 FA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B는 위쪽이니까 밑으로 가야 돼요. 요만큼. 선생님이 크기가 작아요? 20이니까. 얘는 왜 크기가 커요? 80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둘을 합치잖아요. 이 둘을 합치게 되면 그 힘이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이 이렇게 돼요. 크기상은 이쯤 되겠죠? 이걸 책에서 뭐라 그래요? F 그라드라 그래요. 다 합친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야. 입자 어떻게 돼요? 입자는 이 상황에 따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레이저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저가 이 입자를 밀어주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밀어주는 힘은 여기서 이 방향이에요. 이거를 니네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F 스캇이라고 써 있을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F 그라드와 F 스캇을 합치면 돼요. 그래서 요 입자의 방향은 진행 방향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 방향이 나오게 된다고.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은 밑으로 올 거고요. 선생님 이게 왜 그래요? 왜 얘가 더 길어요? 80이니까. 왜 얘는 짧아요? 20이니까. 그쵸? 이게 기본 원리야. 아, 근데 추가해서 몇 개만 더 할게요. 그럼 만약에 봐봐. 만약에 한 요 정도 들어가는 힘이 있다. 70이라고 할까요? 60, 40, 70, 60, 한 70이라고 할게요. 70짜리 힘이 있으면 80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방향은요? 위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요쯤 될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좀 더 큰 거는 요 정도 할까?
얘는 힘이 어떨까요? 요쯤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레이저가 여기 딱 접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겠지? 근데 그거보다 조금 큰 레이저는 들어가서 얘도 이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느냐? 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책이랑 나는 두 개만 편의상 얘기를 했던 것 뿐인데 실제로는요. 이걸 다 합쳐야 돼요. 갈수록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돼. 갈수록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종국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봐봐. 극단적으로는요. 접하는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지점에서의 힘은 요걸 거야. 요겁니다. 요거. 요걸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센 게 오는 것도 여길 거 아니냐? 이 선에서는 요걸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그게 F그라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합쳐주면 돼요. 그 힘이 결과적으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레이저가 미는 힘은 요거다. 그러니까 요 둘을 합치면 요게 이 입자의 진행 방향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죠? 어렵지만 이해되죠? 합력이야. 계속 뭔가 합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 얘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세 번째 단락. 이 방법은 기울기 힘 때문에 입자를 빗다발의 중심 축으로 모으지만 산란 힘 때문에 여전히 빗다발의 진행 방향으로 입자를 움직이게 한다. 이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F스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색이 두 레이저 빗다발에서 반대쪽 평행과 마주 쏘되 빗다발의 중심축을 일치시키면 기울기 힘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어쨌든 지금 이 빛은 한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자가 여기까지 왔다고 쳐. 그럼 계속 밀리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반대쪽에서 똑같은 레이저를 쏘고 중심축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랑 이쪽으로 가는 힘이랑 똑같으면 상쇄가 돼요. 그래서 고정이 될 텐데 니네 양쪽에서 뭔가를 밀면 얘가 가만히 있나? 움직이나? 빠져나가야 돼요. 어디로 빠져나가요? 위아래 양옆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레이저를 밑에서도 쏘고요. 위에서도 쏘고요. 이렇게도 쏘고 이렇게도 쏘고 이렇게 3차원 축으로 생각을 해봐요. X축, Y축, Z축으로 다 이런 6방향으로 레이저를 쏘고 여기에 포획이 되면 이제 잡아놓는 겁니다. 이게 포획이에요. 그게 빛 덫이에요. 아직 집게는 아니야. 포획입니다. 포획. 아니야. 시작은 이것도 애쉬킨 할아버지예요. 근데 스티븐 추가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더 나간 건 맞지. 이 개념도 애쉬킨 할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이게 포획이야. 이게 빛 덫이야. 그러니까 빛 덫은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거고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잡아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빛 덫이에요. 근데 스티븐 추가 연구를 계속했을 때는 이 상황에 분자들을 한 100만 개 잡아 넣을 수 있었대요. 하나가 아니라 100만 개. 근데 최근에 2년 전인가 1년 전에는 드디어 이 안에 입자를 100개를 잡아 넣을 수 있게 됐대요. 굉장히 정밀해진 건 맞지만 좀 뜸하죠. 그리고 이게 쓰임새로 생각을 해봐. 쓰임새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잡아놓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있죠. 있는데 잡아만 놓았다. 이제 쟤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봐요. 니네가 나중에 운전을 하겠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니네가 운전하는 게 있어요. 붕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마치 영화에서처럼 니네 차 옆으로 4대가 와요. 차가 왔어. 그래서 다들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니네 어떻게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부딪히기 싫으면 따라가야 돼. 맨 앞차가 속도를 줄여.
얘도 줄여, 얘도 줄여, 얘가 동시에 줄여. 그럼 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 원리예요. 이 6개 레이저 가닥을 미세 조정을 통해서 동시에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입자는 중심축으로 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6개를 잘 움직이면 이것처럼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빗덧으로도 입자를 이동시킬 수는 있지.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쉽지 않겠죠? 6개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슈킨 할아버지는 좀 더 쉬운 거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니네 요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양이 키우는 애들이 있지? 고양이에요. 고양이 좋아하는 거 되게 많은데 레이저 포인터 되게 좋아하잖아? 내가 여기에 쏘면 이 고양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기로 뛰어가죠.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로 따라오고요. 위로 올리면 따라오고요. 갑자기 내가 꺼버리면 찾죠. 막 이러고 나한테 오기도 하고. 그런 원리야. 입자는 얘를 따라다녀요. 언제나.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랑 얘기는 됐고, 세 번째도 중간 볼게요. 입자는 정지하게 돼. 이때 빗다발의 중심축을 조금 이동시키면 포획된 입자는 이동한 중심축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얘기했던 거잖아, 지금. 그래서 6가닥, X, Y, G축의 평행한 방향 6개 빗다발이 있으면 한 점에 고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 근데 찾아보니까 똑같은 레이저를, 세기가 똑같은 레이저를 양쪽에서 쏘고 중심축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그냥 양쪽에서 권총을 쐈을 때 정확히 서로 쏘아 맞추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대요. 엄청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시키는 거는 가능하나 이동시키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 장치를 에슈킨은 빗덧이라고 불렀다. 에슈킨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개선된 장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광학 집게인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더 편해요? 지금 빗덧은 에너지가 몇 개 필요해요? 6가닥이 필요하죠? 근데 광학 집게는 극단적으로 하나면 돼요. 뭐 약간 복잡한데 극단적으로는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광학 집게는 이제는 굉장히 단순해져서 웬만한 광학 현미경에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어디 한번 내 혓바닥에 있는 세포를 볼까? 보다가 옮겨볼까? 이거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아무나 다 쓴대요. 화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정말로 아무나. 빗덧이 각광을 받은 응용 분야는 물론 다양하겠지만 생체세포 연구 분야가 각광을 받고요. 처음에는 생체세포를 빗덧으로 집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나서 집으려고 할 때 이미 이거부터가 집게입니다. 집게. 그러니까 여기는 집게예요. 여기 빗덧의 개념이 아니라 집게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빗덧 개념으로 가야 돼. 내가 보충 설명한 거는 모르죠. 이게 수능에 연계가 되면 그때는 진짜 광학 집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빗덧 속에 갇힌 세포가 죽는다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피부과 가서 뭐 여드름을 없앤다거나 점을 뺀다거나 주로 뭘 쏴요? 레이저 쏘죠? 레이저는 죽으라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포를 옮기려고 에너지를 쏴요? 그 세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체 세포를 짓는데 쓰려면 죽이지 않아야 돼요. 이를 위해 연구를 수행을 누가 해요? 에슈킨 할아버지가 했고요. 물과 세포에 흡수되지 않는 파장 1.06 마이크로미터 빗다발을 발생시키는 Nd:야그 레이저를 또 개발을 합니다. 누가 해요? 이 할아버지가 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노벨상 주고? 노벨상 좀 이상해. 세포에 흡수되는 레이저에는 현재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Nd:야그라는 특별한 결정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이걸 활용했다고 하는 거고요. 세포는 오랫동안 살아있었다. 그래서 이 빗덧은요, 생물 물리학,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생물 물리학 특히 개척 선도하고 있고요.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을 집어서 옮기는 게 가능해. 잡아당기는 것들. 또 짚는 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 돼. 만약에 내가 세포 벽을 잡는다. 5의 힘을 줬더니 깨지더라. 아, 이건 6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도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분자 단위 조작, 측정 다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제는 더 원활한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거는요. 이게 대형 연구소나 아니면 대형 기관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나, 그러니까 늘상 쓰는 만년필, 볼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준 거고요. 찾아보니까 이때 받을 때도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또 둘이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노벨상 2명 이상 줄 때는 서로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을 주는데 2018년에는 별개의 2명한테 줬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내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왜 그렇게 늦게 줬는지, 미리 안 줬는지 뭔가 좀 이상한 얘기 많아. 1번 넘어가고요. 2번은 되게 쉬워요. 1번이잖아요. 뭐가 틀렸죠? 에슈키는 6가닥의 레이저 빗다발 이어야 되는 거지. 2번 좋죠. 3번 좋고요. 4번, 5번 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맞고요. 3번 넘어갈게요. A는 ND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1번 물에 흡수되지 않는다. 본문에 써 있었어요. 물과 세포 흡수 안 된다. 2번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4번 생체세포 연구할 때 요긴하다. 5번 에너지보다 작다. 좋은데 3번은 어떻게 돼요? ND-야그라는 특별한 결정의 특성을 활용한다. 이거는 맞지만 세포를 냉각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 책에 안 나오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근데 또 상식적으로요. 세포를 냉각하는 효과가 있으면 야 이거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이려고? 그치?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스티븐 추 얘기 잠깐 했었잖아. 스티븐 추의 연구 중에 하나가 이 레이저랑 빗덧칠랑을 활용했잖아요. 이거하고 냉각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넣으신 건지 아니면 아예 반대된 거에 아무거나 넣은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책이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에 4번하고 끝낼게요. 4번은 복습이죠. 니네 앞에 196쪽에 있는 거랑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방향이 다른데 그 방향을 신경을 써야 돼. 이 표준전기 분포도 같은 거에 괜히 겁먹지 말고요. 제일 높은 게 100짜리. 왜 맞잖아. 80, 60, 40, 20 이런 식으로. 표준전기 분포로 이게 120이겠지만 아니야. 줄어들어야 돼요. 60, 40, 20. 방향이 중요해요. 레이저가 어느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입자가 여기 있으면 이 입자의 방향은 볼 거 없이 어느 방향이에요? 볼 거 없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따질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큰 골자는 저 방향이야. 이제 여기에 니네 책에요. 색깔을 다양하게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간다고 치자고.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꺾여야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쪽으로 꺾여야 될 거고. 어휴, 너무 극단적 가면 안 되지. 노란색도 이렇게 가겠죠? 그치? 어느 게 제일 세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 얘가 제일 세죠? 대충 보니까 60이고 50 되겠고 10 되겠지? 그러면 너 해봐. 중심축에서 합력을 따질 때 이 60짜리는 셋 중에 제일 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요 방향.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얘보다 좀 작지만 이쪽이니까 요 방향.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얘가 여기로 가니까 절로 가야죠. 그래서 한 요쪽. 요 힘을 다 합치면 F 그라드는 이 방향. 그리고 F 스캇은 레이저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F 스캇.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합력을 만나면 이게
입자의 방향. 아까 했던 게 요거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그렸으니까요. 입자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번. 입자는 위쪽으로 받는다. 맞죠? 요겁니다. 레이저 방향 찾으면 돼요. 2번. 오른쪽 기울기 힘. 맞지? 맞아요. 3번 이따 볼게요. 4번. A로 들어간 빗줄기는 C쪽 나온다. 얘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A로 들어간 것보다 A 오른쪽에 있는 거.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세다. 맞죠? 자, 3번이 답이잖아요. 3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입자는 어떻게 이동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고정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점선 위에 한 곳에 도착한 다음에는 점선을 따라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바꾸면 딱 좋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학기술 12 풀어오세요.